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염자 수가 1,200여 명을 넘어서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가 23개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공포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we're prepared and we're doing a great job with it and it will go away. Just stay calm. 하루 전만 하더라도 주변의 경고에 애써 태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Tonight we are at a critical time in the fight against the virus. 수요일을 맞으면서 미국 내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41개 주에서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23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워싱턴주는 25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고 수도 워싱턴 DC도 대규모 집회와 회의의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대학들은 서둘러 학기를 마치고 폐강했으며 대학 야구 경기를 관중 없이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는 선수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시즌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방송국 CBS는 뉴스를 통해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 부부의 감염 소식은 SNS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유권자들을 만나온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계획된 콜로라도주와 네바다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며 다음 달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미 보건 당국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감염 위험이 낮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보건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를 쓰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권유사항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필요할 때만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워낙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때에 따라서 격리 기간 철저히 외부와 차단돼 24시간 힘겹게 병마와 싸웠던 환자와 그들을 지켰던 의료진의 모습이 휴대전화로 생생히 공개돼 국민들의 응원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2중 3중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은 내부 방역 소독 작업을 한 뒤 11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프랑스도 최근 며칠 새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파리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양민효 특파원, 먼저 이탈리아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현재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누적 확진자가 6,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 시간 7일 오후 기준으로 이탈리아 전역의 누적 확진자는 5,800여 명입니다. 사망자도 33명이 늘어서 233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확산세를 잡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감염이 집중된 북부 일부에 내려졌던 레드존, 즉 봉쇄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3,000명이 나온 롬바르디아주 전역을 비롯해서 14개 지역에 추가 봉쇄령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밀라노와 베네치아 같은 대도시도 포함되고요. 다음 달 초까지 1,500만 명의 이동이 제한되고 일본에서 벌어진 참상을 지켜봤기 때문인데 내일 오클랜드항에 입항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진단 장비가 미국 곳곳으로 배분되면서 검사가 늘고 있고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불안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용 중이던 호텔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20여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번쩍이는 성광과 함께 주유소 바로 옆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7층짜리 건물은 단 2초 만에 완전히 무너졌고 일대는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8시 15분 중국 후젠성 취안저우시의 신지아 호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호텔은 코로나19 발생이 심했던 후베이성 등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격리 관찰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등 71명이 건물 내부에 있었는데 10명 이상이 숨졌고 아직까지 2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붕괴된 호텔에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붕괴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취안저우시 관계자는 붕괴 당시 건물 1층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기둥이 변형되는 것을 보고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 3분 뒤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오늘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44명, 사망자는 27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한을 제외하면 해외 영유입 사례 3명을 제외하면 중국 전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퇴원자들 상당수가 다시 입원할 정도로 환자 판정 기준이 되는 핵산 검사가 부정확합니다. 관영 매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살펴봅니다. 민주당이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 배제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지영 기자입니다. 경론 끝 결론은 전 당원 투표였습니다. 내일이나 수요일 투표 문항 식사도 야구장에서 다 해결하는 걸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개인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외국인 선수 3명은 정규 시즌 개막 2주 전에 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관중 경기로 열렸던 여자 프로농구도 오는 10일부터 2주 동안 정규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개막을 연기하거나 리그를 잠정 중단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직원이 7명 더 추가돼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4명은 앞서 확진자가 나온 수산정책실과 해운물류국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하루 동안 직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오는 23일까지 미뤄진 가운데 교육부가 23일에 개학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치원 수업료는 아직 수업 일수가 축소된 게 아니라 반환 의무가 없다면서도 추경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